안녕하세요. 돈공부 정성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버전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해볼 돈공부 돈의 법칙. 네, 토니 로빈스가 지은 돈의 법칙입니다. 이 아저씨가 토니 로빈스인데요.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두세 번 이상 봤습니다. 두세 번 이상 본 책이고요. 이 하락장에 참 보면 좋은 책입니다. 돈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여기서 이제 돈의 법칙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네, 여기 영어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이 더 큽니다. Unshakable. 네, 돈의 법칙이고요. 이 책 진짜 잘 썼더라고요. 네, 꿀잼이고 술술 읽힙니다. 책 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부자는 돈의 법칙만 믿는다. 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오를 때 투자에 뛰어들고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와 큰 손해를 입곤 한다. 당신은 어떤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성장시켜온 변화심리학의 대가에서 이제는 부의 원칙을 전하는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로 변신한 토니 로빈스는 이 불안과 맞설 수 있는 돈의 법칙을 찾아냈다. 그는 세계 경제의 거물들을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를 쌓고 지킨 부자의 비밀을 찾아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은 성장하고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야, 이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은 성장하고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는 절대 불변의 돈의 법칙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자 마인드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것이 담겼다. 이 돈 공부 필독서 아닙니까? 자, 그 돈의 법칙, 절대 불변의 돈의 법칙,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자 마인드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것이 담겼다. 좀 가장되긴 했는데 정말 이 책은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지금 조금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마음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도 절대 시장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부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로빈스는 금융계에서 내가 아는 한 최고의 중재자다. 전 세계 걸출한 금융 대가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그의 사명은 진정 경탄스럽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오, 대단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그 연준 의장이 누굽니까? 예, 파월. 예, 파월 같은 사람이죠. 옛날 파월. 토니는 슈퍼맨의 힘을 가졌다. 그는 변화의 촉매제다.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흑인 그 방송인이죠. 토니에게는 위대한 재능이 있다.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재능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1부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2부는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그리고 3부가 이기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책 1부, 2부, 3부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다뤄볼 건 1부를 다뤄볼 건데요. 다 다뤄보면 좋은데
일부가 또 제일 좋습니다. 내용이 이 책 제목에 맞는 내용이고요. 일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재정적 자유를 얻는 법. 네. 2장은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 이거 한번 달아볼 겁니다. 시장 폭락을 잠재우는 7가지 팩트. 숨은 비용과 가려진 진실. 금융사들이 고객 몰래 바가지를 씌우는 법. 네, 이런 재밌는 제목도 있네요. 위험에 빠진 노후 자금 구출하기. 퇴직연금 보험사가 숨겨놓은 진실. 이런 거 읽어봤는데 약간 한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미국 401k 뭐 이런 이야기에 가까운데 그래도 뭐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내 돈을 지켜줄 진짜 재무 상담사 찾는 법. 그다음에 이제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에는 이제 부의 거인들의 투자 시크릿 돼가지고 억만장자들의 4대 핵심 투자 원칙 이런 것도 나오고 곰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락장이죠. 곰, 베어마켓. 시장 하락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법. 3부 이기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투자자의 대표적 실수 6가지 해결책.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결정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록까지 해서 이 책 전체 구성이 있는데 요 이제 전체적인 목차 중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 다루고 싶은 거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일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중에서 2장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 이 7가지 팩트가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지금 약간 지금 2024년 4월 말 지금쯤 이제 약간 하락장 온 건데 이거는 뭐 20% 이상의 그런 하락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조정, 10% 정도의 조정장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7가지 프리덤 팩터라고 합니다. 7가지 사실을 이제 프리덤 팩터, 자유의 요소 이런 뜻입니다. 프리덤 팩터 이 7가지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딱 시기적절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프리덤 팩터 1.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조정장, 매년 발생하는 조정장. 지금 딱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 좀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23년 10월부터 엔비디아가 대장주였죠. 엔비디아가 뭐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AI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좀 테슬라 같은 주식은 약간 소외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올랐죠. 조정할 때 됐죠. 10% 조정합니다. 19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120몇 년 동안 조정장은 평균 거의 매년 발생했다. 1년에 한 번 조정장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조정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나이가 50에 평균 수명이 85세인 세상에서 앞으로 조정장을 35번이나 더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책에 나오네요. 35번. 일생 동안 생일과 맞먹는 횟수의 조정장을 경험해야 한다. 이 조정장마다 그 언론에서는 엄청 유난을 떤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조정이 실은 늘 일어나는 흔한 일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해년마다 일어나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라. 또 있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지속기간은 평균 54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장이 뭐 한 2주 지났죠? 그러니까 2달이라고 치면은 4월, 5월, 6월쯤 되면 끝나겠네요. 여름 되면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달도 안 된다는 얘기다. 즉, 대부분의 조정장은 당신이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버린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가? 그럼에도 막상 조정장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 동료의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어질지 모른다. 인간은 원래 고통과 괴로움을 질색하기 때문이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 안심하기 바란다. 불안의 전파는 위기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명심하도록 지난 100년간 조정장의 하락폭은 평균 13.5%에 불과하다. 지수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하락률은 14.2%였다.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긴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버틴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이다. 네, 이게 프리덤 팩터 1입니다. 7개 중에서 하나인데요.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프리덤 팩터 1. 네. 자, 프리덤 팩터 2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덤 팩터 2. 조정장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다. 그러니까 조정장이 매년 한 번씩 왔죠. 근데 20% 이하다. 20%라고 하면은 5번에 한 번만 약세장이 된다는 거죠. 약세장은 이제 10% 이상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증시가 동요하면 특히 10% 이상 하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다 못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내리막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과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실제로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5번 중 한 번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조정장 중에 주식을 현금화했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 조정장이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난기류를 만나자마자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에 보다 쉽게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20%밖에 약세장으로 진입을 안 합니다. 프리덤 팩터 2.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이다. 자, 프리덤 팩터 3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3.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진실. 프리덤 팩트 3. 언론 매체들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 하향세를 피할 수 있다는 신화를 끊임없이 내보낸다. 금융계도 똑같은 환상을 판매한다. 경제학자의 거대 투자은행 출신의 시장 전략가들은 마치 신통한 마법 구슬이라도 갖고 있거나 탁월한 해안이라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 안 되기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S&P 500이 올해 말에 어디에 있을지 자신만만하게 예언하곤 한다. 뉴스레터 발행인들은 자신이 노스트라다무스라도 되는 양 따가울 시장 붕괴를 경고하며 불운한 미래를 피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을 하라고 부추긴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매년 똑같이 우울한 전망을 내놓다 보면 당연히 가끔씩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자칭 성견자들은 그런 정확한 예측을 내세운 자신이 위대한 마켓 타이머라고 홍보한다. 그 기지에 깔린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예측은 어렵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다. 닐스 보어, 네, 물리학자인데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예측은 어렵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여기 프리덤 팩터 3. 네. 프리덤 팩터 4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덤 팩터 4.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뒤로 빠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시면 수백 년간 말이죠. 예. 1980년부터 2015년 사이에 S&P 500 지수는 연중 평균 14.2% 하락했다. 달리 말해 지난 36년 동안 굉장히 주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네. 그저 평소처럼 때가 되어 겨울이 왔을 뿐이다. 진짜 놀란 부분은 따로 있다. 주가는 궁극적으로 지난 36년 중에서 27년간 상승했다. 즉 해당 기간 중 75%는 항상 상승세였다는
의미다. 예.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해피엔딩이란 말이죠. 예. 자, 프리덤 팩터 5. 예, 이제 5, 6, 7 3개 남았습니다. 자, 프리덤 팩터 5.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 아까 이제 조정장 10% 하락하는 건 매년 발생했죠. 그 조정장 중에 20% 확률로 약세장이 된다. 이 프리덤 팩터 2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충 3년에서 5년마다 약세장이 생기는 건데 아마 22년도 예, 20%, 25%까지 떨어졌죠. S&P 500이. 나스닥 지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조정은 3년에서 5년마다 오는 거죠. 코로나 때 우리가 증시가 많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3년에서 5년마다 온다. 18년도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쯤 되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시장 조정에 대한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는 사실도 깨닫길 바란다. 조정장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시장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며 예측은 불가능하다. 아까 프리덤 팩터. 시장은 대개 재빨리 반등하고 장기적으로 항상 상승세를 그린다. 이것도 프리덤 팩터에 있었죠. 이제까지 당신을 지배했던 두려움은 실은 반대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시장 조정에 대한 걱정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무서운 독사가 아니라 밧줄 토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 정글을 보라. 당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1900년부터 2015년까지 115년 동안 약세장이 발생한 경우는 겨우 34번, 34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5년 동안 34번에 불과한 것이다. 평균 3년에 한 번 꼴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그보다 더 드물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응을 잘하고 시장도 경제도 튼튼해지니까요.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1946년 이후로 70년간, 46년 이후로 70년간은 14번밖에 발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5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약세장이 온다. 따라서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약세장이 대략 3년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률대로라면 50세 투자자의 경우 앞으로 8에서 10회 정도 약세장을 더 경험하게 된다. 이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약세장 우리가 2008년에도 약세장이 있었고요. 예. 이런 약세장은 이제 길어도 2년, 7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14차례의 약세장을 기록한 그 중에서 한 달에서 45일, 또 심지어 2년 가까이 이르기까지 한다. 694일이었답니다. 다행히 긴 약세장 지속적으로 된다고 해도 약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아주 길었던 게 694일. 1946년에서 47년까지 약세장이 이제 353일. 50년대에 있었던 게 546일. 60년대가 195일. 그리고 이제 70년대가 694일. 이게 이제 오일 쇼크 같은 거. 이번 약세장도 좀 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1987년이 101일, 81년부터 82년이 472일,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가 546일, 2002년에 200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515일. 그러니까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 2년만 버티면 큰 약세장도 넘어갑니다. 프리덤 팩터 6.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기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 이렇게 약세장이 오더라도 이 약세장은 그 뒤에 엄청난 항소장으로 강세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약세장 끝은 강세장이 옵니다. 근데 500일이나 되잖아요. 2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워렌 버핏. 기다리는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그 강세장이 찾아오니까요. 프리덤 팩터 7. 마지막 프리덤 팩터입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주식시장을 원하는 대로 드나드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장의 행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존 보글 말처럼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와 빠져나올 때를 알리는 종이 있어서 울릴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되게 재밌는 말이네요. 자, 문제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경기장 밖에 앉아 있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래일을 며칠만 놓쳐도 수익률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 지수는 연평균 8.2%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최고 거래일 1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겨우 4.5%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야, 20년간 고작 열흘을 빠뜨렸다고 수익이 절반으로 준다. 10일만 그냥 시장에서 잠깐 나왔는데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냥 시장에 담가놔야 됩니다. 정말 한편 JP모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최고 수익을 올린 거래일 10일 중 6일이 최악의 10일이 포함된 2주일 안에 발생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면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매각한다 하게 되고 뒤이어 찾아올 풍요로운 시기를 놓친다는 뜻이 된다.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거둬들이는 시기 말이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17세기 영국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발견한 진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발견한 진실이다. 다 팔고 나면은 막 지옥이 온다는 소리죠. 그 상승장 보고 있는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이 책, 토니 로빈스, 돈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이 책 내용 중에서 프리덤 팩터 7개, 2장에 나오는 거 한번 다뤄봤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프리덤 팩터 1,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10% 정도 하락하는, 지수가 10% 하락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덤 팩터 2,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다. 10% 하락한 조정장이 베어마켓으로 바뀔 확률은 5년에 한 번이니까 20% 이하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중에 5년에 한 번이니까 20% 이하다. 프리덤 팩터 3,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워렌 버핏이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돈을 못 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만약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될 겁니다. 프리덤 팩터 4,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주식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프리덤 팩터 5,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 프리덤 팩터 6,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비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 프리덤 팩터 7,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라. 오늘 한번 해본 책 토니 로빈스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